예, 정진 박사님. 예. 지금 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렇게 그 통일 전선 공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왔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이 통일 전선 공작이 먹히던 사례가, 그죠? 제법 있던데, 그 좀 이렇게 그 재밌게 또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이 정치적인 문제를 좀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드릴 분도 백범 김구 선생이 등장하는데, 전민족 지도자로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그 일제시대 때, 그 험난할 때, 그 한국 임시정부 간판을 몸으로 지켜서 나라를 구한 분인데, 해방 후에 정치 노선이 갈려지면서 우리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 대리받아가 불행하게 암살을 당했어서 참 백범 김구 선생을 그 관련되는 걸 말하기도 참 그 신중하고 조심스러운데 지금 그분이 관련된 그 평양 남북협상 1948년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평양에서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민족 진영이라다 우리 남한에서 보면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한테 당한 사례로 돼서 참 안타까운데 북한으로 봐서는 통일 전선 공작에 대단히 성공을 한 사례로 최고의 성공 사례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두고두고 선전선풍에 써먹은 사례거든요. 특히 그 1980년 6월 3일자 노동신문에 그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북한에서 어떻게 선전했는가 하면 그 이제 김구 선생을 불러서 평양에서 남북협상한 걸 갖다가 김일성 우상화에 써먹었는데 그걸 원문 그대로 좀 읽어드렸습니다. 그 보니까 그 노동신문에 그 이제 김구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러면서 써놓은 거 보니까 김구 선생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서 장군님께서 애쓰시면서 여기에 닦아놓으신 모든 일을 보고 조선이 우리 조국이 주인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장군님을 받들이 일하겠습니다. 한동안 두 눈을 선뻑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던 김구는 마침내 품속 깊이 간수했던 상해 임시정부의 인장을 수령님 앞에 정중히 내놓았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생명을 건 보물처럼 여겨오던 것이었다. 그 이제 소설을 만든 거죠. 김일성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그 임시정부 인장을 수령님한테 갖다 바쳤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북한에서는 이 북한 주민들은 이거 그냥 다른 정부는 딱 통제하고 하니까 딱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럼 이 통일전선 공작 성공 사례를 갖고 자기 북한 주민들 북한 주민들한테는 확실하게 써먹었고, 우리도 대남 쪽에도 남쪽에도 침묵했다. 김구의 그 위상을 갖다가 참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런 어떤 악재를 잡으면 참 안타까운 행보였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북으로 올라갈 때도 그 경교산 주변에서 안 됩니다. 김일성한테 소속입니다. 청년들이 막았답니다. 청년들이 막고 그러니까 뒷문으로 빠져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전번 시간에 소개되는 박병엽이 그 노동당 연락부에서 평생 근무하다 남한으로 이제 안개부에 체포되니까 전향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정언을 이 관련해서 정언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박병엽이가 이 남북협상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 정언을 남겼는데 대단히 큰 의미가 많은 정언들을 남겼어요. 그 정언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 처음에 그 김구 선생하고 남한의 이제 중도 세력의 김규식이라고 있었습니다. 김규식이 두 양반이 1948년 2월 16일 날 북한의 김일성하고 김두부령한테 남북 정치 지도자 회담을 열자
이렇게 제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북한에 있던 김일성은 야, 김구가 이렇게 제의를 하는데 이게 의도가 뭐냐? 이제 북한의 이제 김일성은 이게 미 군정의 공작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이가 이렇게 오니까 그 배경을 한번 파악해봐라. 이래가지고 김일성이가 난파시켜놓은 직계 간첩 성시백이가 있었죠. 네, 성시백. 그래서 성시백은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1950년 5월 15일에 체포가 됐는데 남한에서 대단한 그 활동을 했던 거물 간첩이었어요. 그 당시에 성시백을 체포했을 적에 함께 검거된 인원이 11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했죠. 이 사람은 신문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시백을 통해서 그 김구하고 김규식 주변에 성시백이가 심어놓은 간자들이 있었어요. 그 간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우생이라고. 안우생. 이거는 이제 그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공근의 그 아들입니다. 그게 안중근 의사의 조카죠. 근데 안우생. 그리고 이제 김규식 집 주변에나 권태양이라나. 권태양. 대구 사품 나온 사람인데 권태양. 그러니까 안우생, 권태양. 이게 이제 성시백이가 심어놓은 그 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시백가 그 김구하고 김규식의 동향을 파악해서 무전으로 김일성한테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돌아간다. 그러면 그때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가 2차 미소공동위원회까지 기일되고 나니까 미국은 유엔 총회에다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상정해가지고 남북한 전체에 인구 비리에 대한 총선거를 해서 정부를 수립한다. 이래갖고 유엔 한국위원단을 그 선거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 파견을 했죠. 그런데 북한에서 그 소련 측에서 북한 지역은 오지 마라. 이래서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 1948년 1월 23일 공식 거부해가지고 거부하고 일찍의 논쟁이 그 남한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을 수립한다. 이런데 소련은 미국하고 소련 양국 군대가 먼저 철수한 다음에 한국이 스스로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 군대 철수를 먼저 한 거죠. 그 이제 방해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대립해 있는데 김구가 그 이승만하고 그 이승만은 단독 정부 수립 그 유엔 그에서 결정이 옳다. 이래 나갔는데 김구는 갑자기 그 미소 양군 철수 그걸 주장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서 앉아있는 김일성은 이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남북 정치 지지도자 해서마자 이러니까 이게 의도가 뭐냐 이래가 김일성이가 그 2월 18일에서 2월 20일까지 그 북노당 정치위원회 확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김구, 김규식 제안이 이게 의도가 뭐냐 이래가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2월 20일 날 내린 최종 결론은 이 지금 정확한 의도를 모르니까 그 당시에 대남 연락부장이 임해인데 임해를 서울로 파견해서 이 성시백을 통해서 그 당시에 북한하고 거리 닿아 있는 홍명희, 김은봉, 백남호 이런 사람들에서 쭉 파악을 해서 그 김규식의 정확한 의도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공작이 아닌지 그걸 파악하고 나서 결론을 내린다. 이래갖고 2월 20일 날 임해가 서울에 와서 쭉 이제 성시백 통해서 다 만나고 올라가서 김해가 내린 판단은 이거는 김구, 김규식의 그 주변에 포진한 성시백의 간사들이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미 군정이 김구를 배제하고
배제하고 있다. 네. 김구가 소외되고 있다. 네. 이래서 김구가 이런 그 제안을 해왔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답니다. 그게 이제 박병엽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2월 25일 날 그 확대 정치위원회에서 이 남쪽에 김규식의 그 남북 정치 지도자를 지원하고 거기에 그 관련된 회의를 준비를 해라. 이러면서 또 성시백에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공작원을 추가로 파악해라. 내려보내라. 그래서 그 당시에 대남연락부 부부장이 김창수, 그리고 2명의 공작원을 추가로 남한에 정파해서 남북 정치회담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병렬의 정언을 뒷받침하는 또 정언이 새로 나온 게 그 당시에 평양 남북 협상을 찍에 그 김규식이 북으로 올라갈 때 그 주변에 이제 권태양이라는 사람하고 또 송남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남헌은 통일관원에서 이제 사가에서 책도 내고 남쪽에서 그 유명한 여도 이제 저술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송남헌이 그 책을 하나 썼는데 송남헌 회고록. 이게 송남헌이 직접 쓴 게 아니고 신지연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게 이제 송남헌 회고록 우사 김규식과 함께한 길이라고 2000년도에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송남헌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도 권태양한테 쏘았다. 알고 보니까 권태양이 간첩이었더라. 그런데 권태양을 김규식 선생 비서로 추천한 것도 나였다. 대구 사범 동기동창이었다. 그런데 나는 권태양이가 북한의 간자인지 몰랐다. 그런데 그것도 이 송남헌이가 권태양이가 간자라는 걸 알게 된 것도 1995년도에 김광문이라는 사람이 통일독립의 현대사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 권태양이가 그 당시에 이제 김규식 노선 중도파 노선이라고 했는데 중도파를 북한에 팔아넘긴 간자였더라.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그 책을 보고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그래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조직을 팔아넘긴 배신자는 간자지. 어떻게 그걸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런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참 백분 김구 선생이 그 북한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셨는데 그 주변에 포진해 있던 성시백의 간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그 안우생은 그래서 나중에 북으로 올라가가지고 91년도에 사망했는데 그 안우생이 그래서 김구를 북으로 올라가게 하시는데 상당히 영향을 안 미쳤나. 그래서 박병렬이 정언에 따르면은 1948년 3월 8일 날 안우생이 그 김구 특사 자격으로 비밀리 북한에 가서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김일성한테 김구 선생이 그 의도를 전달하니까 김일성도 김구 선생이 확실히 그런 입장이라 한 걸 놀랐다. 그렇게 정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성사 배경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됐는데 결과적으로 김일성은 두고 그 우리 김구 선생의 영광은 자기의 공작의 성과로 이제 이용해 먹었다. 이제 뭐 우리 김구 선생을 존경하는 남한의 그 후진들이 보면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그 어떤 대남 공작의 어떤 사례인데 그 현대 그 뒤에도 또 얼마든지 또 그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살아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실명을 거론하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지금 생존자들 중에도 뭐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결국 역사가 밝혀줄 문제고, 그 역사가 밝히기 전에 우리 학자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자료를 찾아가면서 연구를 해가면서 좀 이 자료라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 87년 민주화 이후에 자료가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못 보던 자료가 나오니까 호기심에서 뭐 읽어봤는데 이걸 아까 말한 박빙예의 정언하고 그리고 송남원의 정언을 교차 검증할 수 있나 그거는 객관적 사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야지 우리가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다. 사실은 이제 그게 이런 게 이제 정리가 안 되고 또 사실상 이미 그 체제 경쟁에서는 우리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제 결국 이겼는데 정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런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열세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북한의 김정은 이런 전체주의자. 그러니까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전체주의 독재입니다. 나치 히틀러하고 똑같은 거죠. 전체주의자들이 다시 결집을 하는 세상이 오니까 그동안 우리가 탈len저 시대에 그 좀 전쟁의 위협, 안보 불안은 좀 덜했는데 다시 남북 긴장이 높아지고 안보가 불안해지는 이런 불행한 시국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참 독재자들이 승리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될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파가 좀 더 각성을 하고 우리 먼 역사적인 여정을 내다보면서 그래서 저는 정체성을 갖다 제대로 찾아 나서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 진영들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 전 민족, 우리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특정 진영들의 정치적 좌우를 떠나서 이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잘 지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들 보면 행복하게 지내는 거 보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오래되도록 우리가 더 잘 지켜줘야죠. 이런 과정에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딱 봤을 때 핵심적인 단어는 진실과 거짓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남 공작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전체주의 이런 쪽에서 성공하는 것은 거짓이 득세를 했고 진실이 그만큼 가려졌다가 숨겨졌다가 다시 진실은 또 사필기정으로 살아나면서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 계속 힘이 있는 진실이 되도록 우리 우파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답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자료 갖고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